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서 환생한 요리치와 혈기가 된 탄지로가 대립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탄지로가 혈기가 되고 사네미에게 가족들을 잃은 후 비살대에 대한 증오를 가지게 되었고, 요리치는 네리코를 구한 후 비살대가 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오류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탄지로는 아카자가 혈기라는 것을 알아채고 아카자에게 신경 쓰지 말고 꺼져라, 난 지금 매우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이라고 했죠. 그러자 아카자는 탄지로의 앞으로 단스러운 점프를 막아섰고, 너같이 물불 못 가리는 녀석들이 가장 빨리 죽더라고? 라고 하며 실실 웃었습니다. 그 탄지로는 열이 받았고, 지금처럼 차오르는 힘이 가득한 자신이라면 그 누구라도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았고, 그대로 아카자에게 뛰어들어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주먹을 날렸죠. 하지만 탄지로의 공격은 아카자가 전부 여유롭게 피해버렸고, 아카자는 큰소리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녀석이잖아 라고 하며 탄지로를 흠씬 두들겨 패줬습니다. 탄지로는 아카자의 엄청난 격투 능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본능적으로 이제는 나와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았죠. 그렇게 탄지로는 아카자에게 흠씬 두들겨 맞자 자신의 무력한 위치를 알게 되었고, 서러움에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약해서는 비살대 녀석들에게 가족들의 복수를 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자 아카자는 비살대를 그렇게 죽이고 싶으냐? 분노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와라. 내가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라고 하며 어디론가 데려갔죠. 아카자는 그렇게 탄지로에게 기본적인 전투 방법과 힘 조절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고, 탄지로는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아카자의 전투 방식을 몸에 익히게 되었습니다. 아카자는 탄지로가 가진 어떤 특유한 움직임에 흥미로웠고, 이 녀석은 엄청나게 강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한편 귀살대원이 된 요리치는 여러 혈기를 퇴치하며 나아갔고, 나타공원산에 여러 마리의 혈기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정보를 듣고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리치는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거미 혈기들을 무자비하게 단칼에 베어버렸고, 그들은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며 소멸해 갔죠. 그때 아빠 거미 혈기가 멀리서부터 쿵쾅거리며 뛰어왔고, 감히 내 가족들을 건드리려니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요리치는 방금 죽인 혈기들의 겉모습을 떠올리며, 가족? 방금 죽인 혈기들이 모두 친가족인가? 라고 물었죠. 아빠 거미 혈기는 비록 친가족은 아니지만 우린 오래전부터 함께 동고동락해온 유대로 뭉쳐진 가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요리치는 죽은 카마도 가문의 식솔들을 생각하며, 그래, 무조건 피가 이어져 있어야만 가족은 아니지. 당신이 당신의 가족을 위하는 만큼 나도 내 가족을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너네와 싸워야 한다. 누가 누굴 죽이더라도 원망하는 일은 없도록 하지 라고 했죠. 그때 하이노 루이가 뒤쪽에서 나타나, 그 말은 네 혈기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는 확률이 있다는 건가? 분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루이의 모습을 보고 순간 엄청나게 동의하며 정색을 했는데, 루이의 옆에는 네이코와 거미줄의 베인 채로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요리치가 혈기들과 싸울 때 안전하게 네이코의 나무 상자를 구석에 놔뒀는데, 루이가 혈기의 낌새를 알아채고 네이코를 사로잡은 거였습니다. 요리치는 그 아이를 놓아줘 라고 소리쳤고, 루이는 이 혈기는 내가 친히 가족으로 만들어주지 라고 했죠. 그의 요리치는 칼을 쥐고 해협을 시작했는데, 그때 뒤에서 아빠 거미 혈기가 요리치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루이는 그 모습을 보고, 멍청한 검사 녀석, 이 혈기를 신경 쓰느라 뒤에서 공격이 오는 줄도 모르는구나 라고 기득거렸죠. 그런데 그 순간 요리치가 뒤를 돌아 다가온 아빠 거미 혈기의 목을 그대로 날려버렸고, 루이가 그걸 보고 재빨리 거미줄 혈기술 뻗으려 하는 순간 엄청난 속도로 요리치가 뛰어와 루이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루이는 이 말도 안 되는 속도는 뭐냐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속도가 아니라고 하며 그대로 소멸하게 되었죠. 요리치는 네즈코에게 널 위험에 빠뜨려서 미안하다고 했고, 네이코는 요리치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습을 위해 온 귀살대원들이 요리치를 둘러싸았고, 당신은 귀살대 본부로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했죠. 요리치는 그의 귀살대 본부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이미 모든 주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꽤나 험악해 보였습니다. 귀살대원들은 요리치의 팔을 졸로 포박했고, 주들은 지금부터 귀살대 교육을 위반 후 혈기와 함께 다니고 있는 것에 대한 재판을 열겠다고 했죠.
요리치는 네이코는 다른 혈기들과 달리 인간을 한 번도 해친 적이 없다고 해명을 했지만, 만약 그렇다고 해도 귀살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혈기를 대체해야 하는 조직, 귀살대원이 혈기를 두둔하는 일이나 혈기와 협력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로부터 그러한 자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과감하게 처벌하는 것이 귀살대의 관행이라고도 덧붙였죠. 그 말을 들은 요리치는 갑자기 처음 보는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귀살대 주들에게 둘러싸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고, 한 여자의 혈기를 놓아주고 형이 혈기가 되어버린 것에 대한 책임으로 할복을 하라고 명하는 모습들. 요리치는 여전히 규율만을 중시하고 있는 이 귀살대에 실망을 하게 되었고, 순간 자신을 묶어놓은 밧줄을 힘으로 풀어버린 후 네이코의 나무 가방을 들고 있는 귀살대원에게서 그 나무 가방을 낚아챘죠. 그때 전방에서 "너희 자식, 저번에 여자 혈기를 빼돌려 도망친 녀석이구나" 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요리치가 그쪽을 보니 탄지로를 공격했던 풍주 사내미가 있었습니다. 사내미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 라고 하며 바람의 호흡을 사용해 요리치에게 덤벼들었고, 요리치는 칼을 칼집에서 빼지 않은 상태로 칼을 들어 사내미의 공격들을 쳐냈죠. 요리치는 사내미를 보고 열이 받았지만, 이들은 그저 자신이 맡은 혈기 말살이라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뿐 이들도 혈기에 의한 피해자라는 걸 알았고, 그들을 베어 죽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요리치는 최대한 이들과 싸움을 피해 이곳에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상대는 9명의 주들이었으니 그냥 도망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주들은 귀살대 본부 안에서 혈기와 탈핵병이 생긴다면 엄청난 수치로운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요리치를 막아섰고, 엄청나게 쏟아지는 여러 공격들에 요리치는 칼을 뽑아 해외호흡을 사용해 전부 날려버렸습니다. 그때 순식간에 자신의 앞에 나타난 음주우지 탱겐이 쇠사슬로 요리치를 포박하려고 하자, 요리치는 빠르게 그 쇠사슬을 뛰어넘은 뒤 칼등으로 탱겐의 급소 3곳을 거의 동시에 가격했고, 탱겐은 순간 정신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덤벼드는 사조 오바나이의 기묘한 공격들. 보통 사람에게는 오바나이의 검이 휘어져 날아와 당황할 테지만, 요리치의 눈에는 오바나이의 검의 궤도가 정확하게 어디를 향하는지 보였고, 그대로 카운터 공격으로 칼등을 사용해 오바나이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양옆에서 달려드는 충주 시노부와 연주 미칠이, 요리치는 아무리 강력한 실력을 가진 자들이라지만 여자인 그들을 칼로 공격하기는 찝찝했고, 아까 탱긴이 자신을 포박하려고 했던 쇠사슬을 들어 그녀들의 공격을 피한 뒤 그대로 둘의 몸을 묶은 뒤 나무 위로 걸어버렸죠. 그의 미치리는 엄청난 괴력으로 그 쇠사슬을 풀어버리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다간 함께 묶인 시노부의 몸까지 박살이 날 거라는 걸 깨달아 히잉거리며 그대로 묶여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리치는 그 후 다시 빠져나가려고 몸을 돌렸는데, 그곳에는 하주 무이치로가 요리치를 향해 안개호흡을 사용해 공격을 했는데, 요리치는 내비치는 세계로 그 공격들을 피한 후 무이치로의 몸을 자세히 보더니 뭔가 왠지 모를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 카마도 가족보다 더 친근한 기분이 들었죠. 그것을 느낀 것은 무이치로 역시 마찬가지. 요리치와 눈이 마주치자 더 이상의 공격할 의지가 생기지 않았고, 그저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염주 랭국 교유로가 화염의호로 뛰어오며, "자넨 엄청난 실력을 지녔지만 규율 위반을 했고 혈기를 이곳에서 내보낼 수는 없다고 공격했고", 요리치는 그 공격마저 해외호흡으로 깨버린 후 연기역으로 쿄유로의 급소를 향해 검을 휘둘렀는데, 그때 수주 기우가 무례호흡으로 요리치의 공격을 막았고, 그 여파로 기우 역시 날아가 버렸죠. 쿄유로는 참으로 보면 볼수록 아까운 인재지만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하니 너무 원망하지 말라고 하며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요리치는 쿄유로의 모습에서 자꾸만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는 듯 했고, 이렇게 생긴 사람과 이런 호흡을 쓰는 사람이 굉장히 낯이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실력자를 상대로는 빨리 제압하고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기에 내비치는 세계로 쿄유로의 검술을 파괴한 뒤 급소를 타격해 쿄유로조차 쓰러뜨렸습니다. 그 순간 공기를 가르며 날아오는 묵직한 철퇴가 요리치를 향해 공격했고, 요리치는 그 철퇴를 칼로 방어했지만 멀리 튕겨나갔고 가까스로 낙법으로 착지했죠. 하지만 네이코의 나무 가방이 그 틈에 요리치의 어깨에서 빠져나가 옆쪽으로 엎어졌고, 풍주 사내미가 바람의 호흡을 사용해 그 안에 있는 네이코를 베어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요리치는 이대로면 네이코를 사내미에게 잃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의 최대 스피드를 내어 뛰었고, 칼등이 아닌 칼날 부분으로 사내미의 바람의 호흡을 그대로 베어버렸죠. 사내미는 분명 자신의 칼날이 나무 상자를 베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칼날은 요리치의 칼과 부딪혀 부러져 날아가버린 상황. 교메이는 그런 요리치의 말도 안 되는 스피드를 느끼며, 저 남자는 우리 모두가 덤벼도 이길 수 없는 존재다. 부디 적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며 공격하는 걸 멈췄습니다. 사내미는 더 이상 공격할 수단이 없자 부들거리며 또다시 요리치의 멀어져가는 뒷모습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요리치는 그렇게 귀살대 본부에서 유유히 빠져나가게 되었죠.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후에 주들은 요리치를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교메이는 우리가 모두 덤벼도 잡지 못한 남자이니만큼 적이 된다면 혈기보다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며 아군이 된다면 그 무엇보다 든든한 인재라고 했죠. 하지만 오바나이와 사네미가 그렇다고 해도 이 난리를 친 상황에서 그 자를 다시 비살대에 놓고 혈기와 함께 다니는 걸 용인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평소에는 말 한마디 안 하던 기우가 사실 저자는 내 스승인 우로코다키 사콘지가 말한 인물인 것 같다며 저자는 혈기에 대한 엄청난 증오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고 했죠. 시노부는 그렇다면 우리 귀살대와 함께 행동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내버려두며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건 어떠냐고 혈기들을 말살하려면 저 남자의 힘이 꼭 필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막 이렇게 서로 싸운 이유니 일단은 시간을 놓고 조금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했죠. 그렇게 요리치에 대한 처분이 보류가 되며 주합회의가 끝나게 되었고 시노부는 이번에 혈기짓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염조 랭호 교조로에게 그곳으로 파견을 가주실 수 있느냐고 제안했습니다. 그곳은 모한 열차. 몇 달 전부터 그 열차에 탄 승객들이 실종이 되었고 그것을 조사하러 간 비살대원들도 실종이 되었다고 했죠. 그때 큐로는 자신이 가겠다며 든든한 표정을 지었고 시노부는 당신을 보자 할 팔팔한 비살대원 몇 명도 함께 파견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시점 요리치는 비살대 본부를 떠나 다시 사마의 아지트를 찾아갔고 비살대에서 쫓겨난 일을 말하며 이런 일이 마치 예전에도 있었던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고 했죠. 그의 타마요는 요리치에게 아무래도 태초의 해역 검사의 환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며 과거의 요리치는 비살대의 일주로 크게 활약을 했고 전집중 호흡을 다른 주들에게 가르쳐 비살대의 전투력을 엄청나게 올려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살려보내주고 형이 혈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에 비살대에서 쫓겨났었다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자신은 그런 인물의 환생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타마요가 낯익은 이유가 그거였다면 완전 말이 안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더군다나 타마요는 당신의 이름 역시 공교롭게도 요리치라는 동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우연치고는 너무 딱 들어맞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요리치의 이름은 타마요 탄지로가 처음에 자신을 데려왔을 때 지어줬던 이름. 탄지로는 어떻게 요리치라는 이름을 알고 지어준 건가 의문이 생겼죠. 그런 중 예전 어릴 적의 탄지로가 요리치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해줬던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탄지로는 예전에 우리 가문의 조상님들을 괴물로부터 구해줬던 뛰어난 검사님이 있었고 그의 검수를 기르기 위해 히노카미 카오라라는 동작을 전사하고 있는데 그 검사님의 이마에 너와 같은 반점이 있었다고 하며 너도 그 검사님처럼 우리 가문을 지켜줄 아이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요리치라고 짓는다고 했었습니다. 한편 탄지로는 아카자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수련만 해야 하는 거냐며 당장 비살대 녀석들에게 가서 복수를 하고 싶다고 했죠. 그러자 아카자는 씩 웃으며 안 그래도 이곳 근처에서 재밌는 일이 생길 것 같다며 따라오라고 했고 저 너머에 쓰러져 멈춰있는 열차를 발견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요리치와 주들의 갈등으로 예전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는 전개를 잡았는데요. 아무래도 메인 주인공은 요리치와 탄지로다 보니 주들의 존재감을 많이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주들의 매력을 많이 줄인다고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